가장 럭셔리한 미용실에 갔다 왔습니다. 보그파리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실내. 그렇습니다. 뒤에서부터 제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바닥 청소하는 빗자루를 들고 오셔서 이렇게 싹싹싹싹 쓸어내십니다.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포브스 선정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은 바로 너! 뭐 요런 드립이 아니고 정말로 보그파리가 선정한 파리에서 가장 럭셔리한 미용실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이라고요. 요 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그파리 뷰티 에디터가 직접 갔다 온 파리의 세 군데 미용실 프레시어성 컷을 하는 파리의 테일러 메이드를 선보이는 파리의 세 군데 미용실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로 손이 빠른 집 이런 데를 소개하고 있고, 바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럭셔리언트 원이라고 하면서 파리를 대표하는 백화점인 뿌랭땅 오스만 백화점의 6층에 있는 꾸아퍼스트라는 살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꾸아퍼스트가 어떤 뜻이냐면은 프랑스 말로 미용실을 coiffure. 요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어의 퍼스트 합성해가지고 꾸아퍼스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가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다. 와, 사진이 장난 아니죠. 이 미용실의 스타일리스트는 미드랭스 롱 헤어의 전문가다. 여기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후회할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보그 기사를 통해서 직접 예약해서 가보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어떤 머리가 나왔을지 같이 가보시죠. 뿌랭땅 백화점 6층에 있는 꾸아퍼스트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6층이 주로 속옷 매장이 있는 층이었는데 한켠에 이렇게 꾸아퍼스트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많고 많은 프랑스 파리 미용실 중에서 굳이 또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이 체인점이에요. 그래서 체인점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 표준화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특히나 고른 이유도 있습니다. 뿌랭땅 백화점이 뭐 여성관, 남성관, 뷰티관 뭐 이렇게 여러 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돔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돔 부분에 바로 이 미용실이 입점을 해 있는 거죠. 파리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해가 한 4시 반? 그때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늦은 저녁에 간 게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보그파리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실내. 이것이 바로 페리스의 갬성이다. 뭐 거의 궁전에 온 것 같죠? 제가 머리를 받은 자리는 여기였는데요. 멀리로 에펠탑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의 비포 머리 상태는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무지개색 염색을 했다가 그게 많이 빠져서 보라색 또는 핑크색으로 염색을 받고, 그것도 많이 빠져서 약간 노란빛이 올라오려고 하는 옅은 핑크색인 상태로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들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2년쯤 전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 1년 반여 동안 붙임머리를 계속 붙이다가 열심히 제 머리를 길러서 요만큼까지 길러낸 상태로 간 것입니다. 미용실을 가는 게 아무래도 무슨 중요한 약속 가기 전에 머리하고 프레쉬한 모습으로 가야지 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갔던 초저녁쯤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사전에 예약과 현지 가이드 통역을 해주실 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촬영 협조도 구하고 예약을 했는데요. 예약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파리에서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였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맨날 하는 것처럼 가격은 상관없고요. 저를 담당해주신 분은 꾸아퍼스트 뿌랭땅 오스만 점에서 가장 경력도 오래되고 뭐 하신 분이래요. 사전에 얘기를 할 때 뭐 미용사 선생님마다도 이제 주특기가 있잖아요. 펌 잘하시는, 탈색 잘하시는 분, 단발 잘하시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의 주특기는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미용실 메뉴 중에 드라이에 속하는 고데기로 하는 그런 웨이브의 최강자라고 하십니다. 오호, 이분이 이제 제 머릿결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있죠. 제 모질, 두상 이런 걸 보신 이분이 결정하신 노선은 뭐냐면은 머리는 여기까지 자른다. 그리고 앞머리는 지금 많이 자란 상태인데 이렇게 커튼처럼 열리는 앞머리를 할 것이다. 헤어 컬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밝은 상태라서 허리 부분은 어둡고 밑에 부분은 점점 밝아지는 파리에서 가장 핫한 말레아주 염색을 해주겠다라는 노선이었습니다. 발레아주 염색이라는 게 금발들이 진짜 자기 머리가 자라면은 진짜로 이 뿌리 부분은 조금 어둡게 나오지만 얘가 점점 자외선이나 바깥에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머리가 이렇게 점점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자라는 형상을 이렇게 염색으로서 표현해낸 게 발레아주거든요. 그런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을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미용사분 혹은 이 샵에 인스타에 올라갈 비포 애프터의 비포 사진도 찍고, 사진 찍자마자 뭐 하나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뒤에서부터
제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이게 금방 시작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눈치챈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커트를 할 때 제가 벌써 커트가 들어가요? 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습니다. 바로 커트볼을 안 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는 가운이 그냥 미용실 가면 제일 기본으로 입혀주시는 그 가운이거든요. 근데 커트볼을 따로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작업이 없으니까 벌써 커트를?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커트볼가 이렇게 따로 여밈 장치가 없어요. 과연 그 콧대 높다는 패션의 고장 프랑스 보그의 뷰티 에디터가 얘기한 후회 없는 컷 어떻게 나올 것인가? 뒤에 등 라인에서부터 시작한 커트가 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고 있죠. Naturel. 오늘의 컨셉은 아무래도 내추럴인 것 같습니다. 커트를 어느 정도 마친 건가 봐요. 쌤이 어디를 척척척척 가시더니 바닥 청소하는 빗자루를 들고 오셔서 이렇게 싹싹싹싹 쓸어내십니다. 나도 지금 머리카락 투성인데? 요게 열려있는 앞에 요런 데에 머리카락이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닥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툭툭툭 하고 있었죠. 이 집만의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파리에서 미용실을 가실 분들은 니트 같은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거나 뭐 박힐 수 있는 혹은 하얀 옷 막 이런 거는 안 입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커트가 끝난 모양입니다. 이제 염색 준비를 하시는데 그냥 수건을 이렇게 목덜미에 둘러주시고 헤어라인 요런 데다가 너의 피부가 뭐 물들지 않도록 특수한 크림을 발라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뭐 특수한 크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니베아 파란 크림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발레아주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위에 쪽은 염색으로 머리색을 하고 밑에 쪽은 탈색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뿌리 쪽은 어둡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염색약을 뿌리 위주로 찹찹찹찹 발라주시고 세로 결을 만들어 나가면서 한 땀 한 땀 탈색약을 발라주시는데 한 단 섹션 딱 떠가지고 이렇게 세로세로 블리치약 바른 다음에는 랩을 이만큼을 뜯어서 척 해서 분리를 시켜.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위에 발랐던 염색약은 점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머리를 받으면서 KMZ 세대로서 드는 생각이 내 머리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많이 쓰게 되어서 지구야 미안해. 보세요. 이 한 단 뜨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만큼을 위해서 랩을 또 이만큼 뜯어가지고 붙이니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봐봐. 지금 죄책감에 놀라워하고 있잖아. 참고로 이렇게 염색약이랑 탈색약 바르는데 랩핑 작업까지 하는데 두어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염색약이랑 탈색약은 한 번에 연결해서 발랐기 때문에 샴푸는 한 큐에 갔습니다. 근데 샴푸 시간은 꽤 길긴 했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 머리가 분홍색으로 하고 갔었기 때문에 머리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다. 머리를 브러싱 해주시는 느낌이 들길래 뭔가 이렇게 성긴 빗으로 결만 정리하시나 그랬더니 돈모가 안긴 촘촘한 브러쉬였다. 아하! 젖은 머리는 말라있는 머리보다 찍 늘리면 늘어나잖아요. 젖은 머리에다가 머리 빗을 갖다 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머릿결이 안 좋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텐데 여기에서는 샴푸 중간에 머리를 한번 브러싱을 해주더라고요. 염색이랑 블리치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샴푸대에서 특수한 어떤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그 제품을 써가지고 살짝 더 톤을 조금 더 어둡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품이 나질 않는 걸 보니까 뭐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샴푸대에서 방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샴푸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 하는 게 낯설진 않은 풍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로 한번 싹 헹궈낸 다음에 스팀 타월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리고 염색하다가 중간에 약이 이렇게 가운에 팍 튀었어. 미용사분이 괜찮아 가운 갈아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갈아주시진 않았지. 젖은 상태에서 마무리로 또 가위를 꺼내시길래 가위 자국 정리를 해주시는 거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 머리카락에 이렇게 가위 자국이 착 하고 난 거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자, 이제 앞머리 내기 들어갑니다. 앞머리를 살짝 말린 다음에 뒷머리는 젖은 상태에서 바로 블로우 드라이 들어갑니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롤빗과 함께 블로우 드라이를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아마도 이 정도 굵기의 롤빗은 프랑스 현지인들한테 쓰려고 이 정도 굵기의 롤빗을 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모질에는 요거보다는 좀 더 가느다란 롤빗이 더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에 용이하니까요. 드라이한 상태에서 커튼 모양으로 내기로 했던
앞머리도 차차차 잘라갑니다. 앞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이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주고 그런 거 없음! 나는 나의 기술을 보여줄 테니 그 외는 뭐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원장급 미용사 쌤의 주특기라고 하시는 웨이브 들어갑니다. 판고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똘똘똘똘똘똘 머리를 말아 나갑니다. 뭔가 이 동네에서 웨이브의 미덕이란 최대한 빠글빠글 탱글탱글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프랑스 보그에서 선정한 가장 럭셔리한 미용실에서 한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미용사쌤이 애프터 사진도 찍으시고 본인이 찍은 이 애프터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머리 뿌리 쪽에서부터 끝에까지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이 생기지 않았니? 라고 저한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허허허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보그 선정 가장 럭셔리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서는 스타일링 없이 머리 감고 바로 말렸을 때가 요렇습니다. 제가 갔더니 꾸아퍼스트라는 미용실이 체인점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파리에도 매장이 엄청 많지만 일본이랑 한국에서 매장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파리 뿌랭땅점에서 받았던 것 같은 서비스를,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우리나라 매장에서도 할까? 저는 100%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고객 서비스와 이런 디자인을 우리나라 매장에서 했다면은 이렇게 많은 매장을 한국에서 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미용실이 진짜 많은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거. 우리나라에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차 갖다 드리고 쿠키 갖다 드리고 잡지 다 익었으면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할로윈 이런 때 되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사탕이라도 손님한테 나가실 때 드리고, 무엇보다 염색할 때 염색보 두세 겹 깔고 온몸을 다 덮는 커트보 깔아서 뭐 혹시라도 손님 옷에 박히거나 뭐 묻어서 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또 신경을 써주십니까? 그 콧대 높다는 프랑스 보그에서 선정한 미용실이 이런 거라면은 이거는 뭐 여기가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고 우리나라 미용실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를 역체감을 했던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완성된 머리를 하는 데까지는 한 4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 세계 미용실을 가봤다 시리즈에 제 첫 탄이 되었고, 회사원 A채널로 넘어올 수 있게 한 프랑스 파리의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하시는 미용실에 갔던 영상인데요. 그게 한 2016년이었나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최신 유행이라면서 해준 게 발레아주 염색이었어요. 근데 2021년인 지금도 최신 유행 해주세요 하니까 발레아주가 나온다라는 거는 스타일의 유행이 바뀌는 게 한국보다는 조금 더딘 감이 있다. 그리고 역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용실에서 받는 그런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겪어보면 더 좋은 걸 모르겠냐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진짜 떼돈 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동남아에서는 한국이라고 그러면은 K-팝 아이돌들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스타일을 하고 싶어 라는 니즈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 쪽은 정말 아직 노다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유럽에 진출하기에 2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K 미용이 다 씹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언어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샵을 오픈을 하려면은 적어도 2년제라고 합니다. 기본 코스 1년, 심화 코스 1년인데 이 기본 코스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면제를 해주긴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미용 자격제보다는 허들이 높긴 하지만은 요것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된다면은 대박날 수 있는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꾸아퍼스트 뿌랭땅 오스만 점에서 제가 머리 이렇게 하고 드린 금액이 한국 돈으로 약 32만 3,429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갔다 온 세계 미용실을 가봤다 시리즈였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탈리아의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있는 미용실을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이 미용실은 밀라논나님이 한때 다녔던 미용실이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빠잉!